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시장의 화려한 숫자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도박하듯 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26년 동안 무려 4,394%라는 말 그대로 미친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가의 전설이 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장마리 에베이아르. 그는 모두가 단기 급등주에 취해 환호할 때 혼자서 외롭게 진짜 가치를 계산하며 부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의 철학을 계승한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인생 작품을 만드는 단 하나의 필승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뇌리에 박아야 할 키워드는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조차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생존 로프입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가 1만 원인데 시장에서 5천 원에 팔리고 있다면 설령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 투자자의 고통이라는 잔인한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남들이 2배, 3배 수익을 냈다며 자랑할 때 소외된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소외감과 외로움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소음은 일시적이지만 본질은 영원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절대 차트의 꼬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본질적인 것에만 모든 감각을 집중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졌는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점적인 해자를 보유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시나요? 바로 그 지루함 속에 벼락부자가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던질 때 에베이아르는 이를 세일 기간으로 정의하고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사냥했습니다. 남들의 비명이 당신에게는 축제의 음악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성패는 머리가 아닌 심장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 차분히 본질을 들여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내가 선택한 가치가 증명될 때까지 버티는 인내심이야말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지금 당장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을 멈추고 거장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안전마진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본질이라는 날카로운 창을 든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단순한 돈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이 전설적인 부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챕터 1. 26년 누적 수익률 4,394% 달성한 가치 투자의 비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입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다음 달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맞히려는 시도는 결국 패가망신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전설적인 투자 대가 에베이아르가 강조하는 투자의 출발점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철저한 겸손입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투자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뀝니다. 오를 주식을 마치는 투자가 아니라 어떤 폭락장이 와도 내 돈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투자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도 나만 수익을 내는 가치 투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생존 전략의 핵심이 바로 그 유명한 안전마진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싸게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가 100원이라면 최소한 60원이나 70원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사냥을 시작하는 지독한 원칙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인간은 반드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아무리 잘 분석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늘 존재합니다. 이때 30%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해 두면 나의 판단이 20% 틀렸더라도 내 계좌에는 단 한 푼의 손실도 나지 않습니다. 안전마진은 단순한 가격 할인이 아니라
당신의 실수를 대신 감당해주는 든든한 방탄조끼인 셈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마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잃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남들이 화려한 수익률에 취해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여러분은 차분하게 발 밑의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철저하게 계산된 가격 아래에서만 움직이는 이 냉혹한 원칙이야말로 평범한 개미 투자자를 26년 연속 승리하는 상위 1%의 자산가로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조급함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거장이 증명한 이 안전마진의 법칙을 믿고 따르는 순간 당신의 투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챕터 2. 진짜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가치 투자자의 고통. 주식시장에는 상위 1%의 진짜 부자들만 통과하는 잔혹한 침묵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26년 동안 시장을 씹어먹은 전설적인 거장조차 피할 수 없었던 이 고통의 정체는 바로 소외입니다. 내가 고심 끝에 고른 우량주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잡주들이 매일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를 중도 포기하고 다시 가난의 굴레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단기적인 수익률의 유혹에 흔들려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장기 수익률을 난도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소외감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훗날 남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압도적인 부의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성공한 투자 대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시장에 뒤처지는 기간을 견디지 못한다면 시장을 이길 자격도 없다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깡으로 버티는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분석이 옳다는 철벽 같은 확신, 그리고 본질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불변의 진리를 믿는 통찰력의 문제입니다. 확신이 없는 투자는 작은 흔들림에도 뿌리째 뽑히지만 거장의 철학을 장착한 투자는 폭풍우 속에서도 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남들이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 있을 때 당신은 고요하게 씨앗을 뿌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당신이 거둘 열매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특히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 때문에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레버리지, 즉 빚내서 하는 투자입니다. 겉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해 줄 것 같지만 레버리지는 아주 작은 계산 착오조차 당신의 전 재산을 날려버릴 핵폭탄으로 바꿉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를 단 10%만 잘못 평가해도 부채가 많은 기업은 당신의 실제 자본을 순식간에 30% 이상 증발시켜 버립니다. 작은 실수가 곧 파멸로 이어지는 구조죠.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부채가 적고 재무 상태가 깨끗한 기업에 집착합니다. 빚이 없는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경쟁사들이 쓰러질 때 시장을 통째로 잡아먹는 기회를 거머쥐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심리의 영역입니다. 남들의 수익 자랑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 그리고 빚이라는 독사과를 거부하는 냉철함이야말로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유일한 티켓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입장료일 뿐입니다. 거장이 걸어간 그 길을 믿고 묵묵히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시장의 소음이 잦아들고 안개가 걷히는 순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오직 원칙을 지킨 당신뿐일 것입니다. 챕터 3. 워런 버핏도 무릎 꿇은 기업의 내재 가치 계산법. 주식 투자로 수조 원을 주무르는 전설들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핵심은 결국 이 기업이 진짜 얼마짜리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과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 이 두 거장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방식은 냉혹할 정도로 치밀한 숫자의 전쟁입니다. 기업이 가진 재고 자산과 고정 자산을 현재 가치로 싹 다 뜯어고쳐서 실제 장부상의 가치보다 30% 이상 헐값에 거래될 때만 사냥에 나섭니다. 일명 담배꽁초 투자라 불리는 이 전략은 버려진 꽁초에서 마지막 한 모금의 단물을 빨아먹듯 극도의 저평가 종목을 골라 제값에 파는 실수가 적은 확실한 필승법입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시간의 마법을 부립니다. 버핏은 단순히 싼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인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모든 것을 겁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독점적인 유통망을 가진 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스스로 팽창합니다. 버핏의 투자법에서 수익은 단순히 싼 가격이 정상화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 기업의 내재 가치 자체가 수십 배로 불어나는 성장의 과실을 통째로 따먹는 전략입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버핏만의 영업 비밀입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장에 패배하지 않은 거장. 장마리 에베이아르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을 완벽하게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레이엄의 계산법으로 바닥을 튼튼하게 다져서 절대 잃지 않는 방어막을 치고 동시에 버핏의 안목으로 상단의 수익률을 무한대로 열어두는 통합적 접근법을 완성한 것이죠. 만약 어떤 기업이 확실한 혜자를 가졌다면 설령 가격이 아주 싸지 않더라도 과감히 매수합니다. 그 혜자 자체가 이미 강력한 안전마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혜자가 불분명하다면 그때는 철저하게 그레이엄식으로 가격이 박살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원칙의 적용입니다. 혜자가 있는 우량주에는 버핏의 시선을, 정체된 저평가주에는 그레이엄의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이 두 가지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하락장에서도 끄떡없는 요새가 되고 상승장에서는 누구보다 높이 치솟는 로켓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차트를 끄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거장들이 평생에 걸쳐 증명한 이 내재 가치의 비밀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라는 종착역으로 가장 빠르게 안내할 것입니다. 챕터 4. 주식 고수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저가 매수 타이밍의 비밀. 주식 시장의 고수들이 절대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모두가 절망할 때가 축제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26년간 시장을 지배한 거장 에베이아르가 포착한 최고의 사냥 타이밍은 명확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두가 찬양하던 우량주가 단기적인 악재 한 방에 비명 횡사하며 주가가 곤두박질 칠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의 인생 역전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대중은 그 악재가 영원할 것이라며 패닉에 빠지지만 거장은 냉철하게 질문합니다. 이 문제가 기업의 뿌리를 흔드는가? 아니면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인가? 만약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이 여전하다면 시장의 비이성적인 폭락은 당신을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주식시장은 마치 조울증에 걸린 미스터 마켓과 같습니다. 어느 날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고 또 어느 날은 밑도 끝도 없는 비관론에 빠져 기업을 헐값에 내던집니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이 조울증 환자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를 철저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덥석 무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 하락이 일시적인 상처인지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암세포인지 구별해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껍데기만 싼 주식은 결국 당신의 계좌를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정보를 즉각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베이아르는
26년 누적 수익률 4,394%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그 가설을 비웃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는 좋은 주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탐욕이 눈을 가릴 때는 형편없는 잡주를 금덩이라 믿으며 삽니다. 이 반복되는 인간의 비합리성이 만들어내는 가격 왜곡이야말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틈새입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은 태어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고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 대박이 날지 미리 알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거장은 최고의 아이디어 몇 개에 몰빵하는 도박 대신 내재 가치보다 확실히 싼 종목들을 골고루 담는 영리한 분산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무기, 바로 현금을 자산으로 대우했습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억지로 방망이를 휘두르는 대신 현금을 쌓아두고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하락장에서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 원칙에 집중하십시오. 승리는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낚아채는 당신의 것입니다. 챕터 평생 팔지 않을 복리 수익 기계를 찾는 방법.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리입니다. 어떤 기업이 해마다 꾸준히 가치를 높여간다면 그 기업을 오래 보유할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투자 대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 바로 복리 수익 기계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기업, 즉 지속 가능한 혜자를 가진 기업이 그것입니다. 이런 기업을 한번 찾아서 적절한 가격에 샀다면 그 이후에는 가능한 한 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가가 현재 내재 가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더라도 그 기업의 혜자가 건재하고 내재 가치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보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팔아서 세금을 내고 다른 종목을 찾는 것보다 그냥 보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주가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수준까지 올랐다면 일부를 매도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전부를 보유하면서 지나친 거품에 노출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훌륭한 기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기업의 진짜 가치가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오늘 조금 비싼 가격이 5년 후에는 매우 싼 가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며 보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에서 진짜 리스크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변동성이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자본이 영구적으로 잠식되는 것입니다. 투자한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경쟁력 손상을 입거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주가가 잠시 내려간다고 패닉하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것, 혹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단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 청산을 당하는 것이 투자자를 파국으로 이끄는 진짜 위험입니다. 변동성은 오히려 가치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충분한 현금과 여유 있는 재무 구조를 갖춘 투자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주요 강점과 약점은 4-5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 핵심적인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사소한 것이어서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 특징 중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강점이든 약점이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복잡한 모델과 정교한 수치들에 매몰되는 것보다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분석입니다. 가치 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 배수보다 세전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 배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기업가치는 시가총액의 순 금융부채를 더한 것이고
세전 영업이익은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을 차감하기 전 이익입니다. 이 배수가 낮을수록 기업의 실제 수익 창출 능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좋은 기업은 이 배수가 6에서 8배, 정말 매력적인 기업은 8에서 10배 수준에서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 배수가 더 낮아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됩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높은 지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도 강조했듯이 필요한 것은 기질입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군중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 단기 고통을 견디면서 장기 원칙을 지키는 인내,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원칙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두고 시장의 비합리성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포착하며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아 복리 수익의 마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26년 누적 수익률 4,394%라는 경이로운 기록 뒤에 있는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진실입니다. 노력했고 실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노력하고 또 실패하면서 좀 더 나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결국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 원칙들을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챕터 6. 주식 고수들이 평생 숨겨온 경제적 해자를 찾는 실전 공식. 앞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해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기업이 해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가치 투자의 가장 어렵고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해자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자기자본이익률을 유지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이란 기업이 주주들의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10년, 15년, 20년 동안 꾸준히 높은 자기자본이익률을 유지해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그 기업의 이익을 빼앗으려 도전했지만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익을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해자입니다. 해자의 원천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해자 중 하나는 고객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전환 비용입니다. 한번 특정 시스템을 깊숙이 도입한 기업은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기업들은 고객을 한번 확보하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가 따라잡기 더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 비용이 낮아지는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 우위가 더욱 강화됩니다. 경쟁자가 같은 비용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무형자산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특허, 규제 인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브랜드를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브랜드는 강력한 해자입니다. 해자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해자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술 변화, 소비자 취향 변화, 규제 변화 등이 그 해자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없는지 항상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때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기업들이 기술 변화 앞에 무너진 사례는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신문 산업, 필름 카메라 산업,
음반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해자가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침식되고 있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식을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 기업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챕터 7. 돈을 잃지 않는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재무제표 분석법.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보는 것을 어렵고 복잡한 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재무제표 분석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봐야 할 몇 가지 지표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지표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재무제표가 기업의 진짜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보다 현금흐름표를 더 신뢰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회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이나 재고, 평가, 방식에 따라 같은 기업도 이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현금을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영업 현금 흐름이 이익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입니다. 장기간 이익은 나지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익이 적어 보여도 현금 흐름이 꾸준히 좋은 기업은 실제로는 매우 건강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채 구조입니다. 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채의 만기와 이자 부담이 기업의 현금 흐름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거나 영업 환경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을 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위기에 빠지는 기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부채가 없거나 적은 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채가 적은 기업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경쟁자들이 위기로 약해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본 배치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익을 재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는 반면 무리한 인수합병에 과도한 돈을 쓰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 확장에 돈을 낭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경영진이 과거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해왔는지를 살펴보면 그들의 자본 배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온 경영진은 주주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신호이고 반면 본업과 관련 없는 분야에 무분별하게 투자해온 경영진은 경계해야 합니다. 연차 보고서의 주석까지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숫자가 좋아 보여도 주석에 중요한 리스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챕터 8. 시장 폭락이 왔을 때 진짜 부자가 되는 역발상 투자의 실체.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큰 폭락을 경험합니다. 폭락이 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쓸려 가장 나쁜 시점에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고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다시 상승장에 올라타려다 비싼 가격에 사게 됩니다.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최악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면 가치 투자자들에게 시장 폭락은 사실 가장 반가운 시기입니다. 평소에 눈여겨봤지만 가격이 비싸서 살 수 없었던 좋은 기업들을 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진 덕분에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폭락장에서 좋은 주식을 사려면 두 가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현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에 충분히 분석해 놓은 종목 리스트입니다. 폭락이 시작된 후에 서둘러
어떤 기업을 살지 분석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미리 좋은 기업을 발굴해 두고 어느 가격에 사겠다는 목표 매수 가격을 정해둔 다음 그 가격에 도달하면 군중의 공포에 맞서 담담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역발상 투자의 실체입니다. 역발상 투자가 단순히 다수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락하는 주식은 무조건 사고 상승하는 주식은 무조건 파는 것은 역발상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무모한 투자입니다.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 시장의 과잉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좋은 기업의 주가가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하락했을 때 그 과잉 반응이 결국 수정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발상 투자의 성패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시장 심리가 과도하게 비관적인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모두가 같은 주식을 사고 같은 이유로 흥분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외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인기 있는 주식을 사면 당장은 주위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미 모든 낙관론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도망칠 때가 종종 가장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이 원칙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을 철저하게 쌓는 것입니다. 확신이 충분하면 군중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챕터 9. 장기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포트폴리오 관리의 원칙. 주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입니다. 개별 종목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포트폴리오 전체의 구성과 관리에는 소홀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 성과는 개별 종목의 선택보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설계와 관리에서 더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종목이라도 분석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고 경영진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일 종목의 실패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은 종목으로 분산하면 각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준의 종목 수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고 팔수록 거래 비용과 세금이 쌓입니다. 장기 보유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인데 잦은 매매는 그 복리 효과를 갉아먹습니다. 또한 잦은 매매는 감정적 판단의 여지를 키웁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장기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업종 분산도 중요합니다. 특정 업종에 집중 투자하면 그 업종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포트폴리오가 한꺼번에 타격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경제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업종들을 조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과 경기 방어적인 업종, 성장성이 높은 업종과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업종 등을 적절히 섞는 것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 분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국면에서든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현금 비중의 관리도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어서 매력적인 가격의 종목을 찾기 어려울 때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지 않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옵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 억지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리며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챕터 10. 주식 투자 성공의 본질. 당신이 모르고 있었던 투자자의 심리 관리법. 지금까지 투자 전략과 종목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 자신의 심리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투자 전략을 알고 있어도 시장의 변동 앞에서 감정이 앞서면 그 전략을 실천하기 불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편향과 감정적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심리적 편향은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의 이익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같은 금액의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이 때문에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서 하락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반대로 이익이 조금이라도 났을 때 서둘러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실 종목은 계속 들고 있고 수익 종목은 일찍 팔아버리는 최악의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내가 손실을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내가 처음 투자했을 때의 판단과 달라졌을 때여야 합니다. 확증 편향도 매우 위험한 심리적 함정입니다. 한번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그 투자를 지지하는 정보에만 귀 기울이고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거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내가 이미 사놓은 주식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느끼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일시적인 것이라거나 시장이 과잉 반응한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투자 논리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문서화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어떤 가정이 맞아야 투자 논리가 성립하는지를 기록해 두고 정기적으로 그 가정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를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모두가 어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박탈감이 생깁니다. 이것을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이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고점에서 뒤늦게 매수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심리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인 목표와 원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률 비교가 아니라 10년, 20년 뒤 나의 자산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 장기적 관점이 단기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닻이 됩니다. 투자 일지를 쓰는 것도 심리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수할 때마다 그 이유를 기록하고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마다 그 시점에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솔직하게 적어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 기록을 돌아보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 판단을 하는지, 어떤 편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 패턴을 알아야 그것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수를 숨기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투자의 가장 어려운 적은 시장도 아니고 경제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을 알고 적절한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알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편향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높은 지능이 아닌 기질입니다. 그 기질을 갖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원칙을 지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노력했고 실패했더라도 좀 더 잘 실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자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쌓여서 결국 시장을 이기는 장기적인 복리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의 완성입니다.